임전 무퇴, 뜨거운 감자. 연일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 각 지역 현역 배치 금태섭, 여기에 도전장을 낸 인물,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가 어제 민주당에 나는 총선에 출마하겠소이다 공천 신청서를 냈죠.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는 물러섬이 없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기자, 오늘 오늘 김남국 변호사 인터뷰에 소셜미디어 글 올리는 거에 매우 바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꿋꿋이 앞으로 나가겠다, 총선 출마 꼭 하겠다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들을 우선 듣고 오시죠. 사익과 권리의 싸움 맞고요. 민생 정치를 하겠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요. 결정을 했을 때에 이미 깊은 고민을 했고요. 깊은 고민 이후에는 절대 임전무퇴 끝까지 갑니다. TV에서 어떻게 떠드는지는 모르지만 저라는 사람은 본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임전무퇴 끝까지 간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또 왜 기득권 현역 의원이 이런 공정한 청년 신인의 도전을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금태섭 의원에게는 B급 정치하지 마세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서가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재차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서울 강서가 배치 금태섭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금 의원님, 저질 B급 정치를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직격탄을 날렸는데, 우리 장 소장께서는 김남국 변호사의 최근 며칠의 행보, 임전무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임전무퇴 얘기를 하는 순간 지하에 있는 화랑도들이 아주 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야. 임전무퇴라는 단어는 저럴 때 쓰는 것이 아니죠. 예. 지금 김남국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오셨고,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논문 제1저자 되고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검찰에서 고발하고 피고인이 된 그러한 조국 부부를 수호하는 것이 청년 도전 정신에 그게 부합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임전무퇴라는 표현을 써도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정당당하고 젊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태섭 의원한테 저질 B급 정치한다, 이런 정치적인 공박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다윗 골리앗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골리앗. 나 청년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이제 좀 이것저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남국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변호사는 나이가 30대입니까? 우선? 34살로 알고 있어요. 아니, 38살. 38살. 30대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이 김남국 변호사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김남국 변호사는 그동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 편에 서서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인사였고, 그랬던 김남국 변호사가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지역구에 뭔가 자객공천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하니,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에 대한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남국 이퀄 조국, 이렇게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김 기자, 우리가 여러 가지 김남국 변호사의 평소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국 수호 프레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변호사는 평소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온 바 있는데요. 과거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을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시죠.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따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예. 이 조국이라고 하는 전 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외친 것이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스스로 조국 전 장관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조국 수호 전쟁 프레임을 누가 만드는지 황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금태섭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친조국 인사로 묘사되는 것은 그러나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마이웨이 김남국 아니냐 이런 그래픽 제목 보이시죠? 우리 신장식 변호사는 김남국 네네. 변호사의 지금 저러한 이야기들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럼 뭐 각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으로 존중하면 되는 건데 예.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어쨌든 한 명 출마하는 거거든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명 출마할 건데 저는 양쪽 다 버리기 어려운 카드일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형국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산을 갖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먼저 이 치킨 게임에서 내려서느냐.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냐 김남국 변호사냐.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치킨 게임에서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예. 정치적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주말 가기 전에 예. 정리될 거다. 민주당이 정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를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며칠 안에 정리가 될 것이다. 네. 저렇게 서울 강서갑에서 금태섭 vs 김남국이 경선에 붙어서 뭔가 전쟁을 치르는 듯한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런 모습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조정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김남국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 갑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지금 이 조국 프레임을 금태섭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었다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지금 생겨났냐면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빨간 점퍼를 입은 의원이라고 표적을 하면서 KKK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출마의 변을 했을 때부터 이게 조국 프레임이 등장한 거예요. 왜? 그게 당연히 금태섭 의원이고 금태섭 의원이 조국 청문회 때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검찰과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만약에 우병우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을 만약 했을 때 어떻게 그 전횡을 막느냐. 이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저는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봉주 의원을 눌렀어요. 이 지도부에서. 그런데 지도부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지역을 추가 공모 지역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공모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역 의원이 있고 공무원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사실은 양에 안 찬다. 새롭게 해야 된다.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그건 또 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보냈단 말이죠. 예. 이 다음에 김남국 변호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전력이 저런데 당연히 이건 프레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탓하는 게 금태섭 의원이 만든 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들었다라고 사실 공박을 해야죠. 맞는 말이고. 예.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들죠. 조국 수호는 검찰 개혁이다. 그 다음에 끝내는 정봉주 의원하고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말이 잘못됐죠. 이건 정봉주 전 의원이 시작된 일이고 나는 그것을 끝을 보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일을 다 남 탓을 해버리잖아요. 언론 탓하고 금태섭 의원 탓하고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우리 장 소장. 예. 저는 우리 신 변호사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까 금태섭, 김남국 이 두 분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내려놓으면 불출마를 하거나
배지를 더 이상 못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이신지. 저는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동체 도전을 뭐 받아들이겠다, 경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금도 계속 태도이고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수도권 전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직 경선 자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뭐 안 아니거든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쾌히 예. 받아들이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먼저 이 게임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치적 자산이 나올 거다. 또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의 뜻은 순수하게 이러하지만 당이 부담이 된다면 내가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치킨 게임 양상이 되는 거죠. 금태섭 의원의 불출마는 아니군요. 그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의원이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네. 민주당 내에서 굳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김남국 변호사가 왜 조국 정국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이른바 달빛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계속돼 왔죠. 여기에 김남국 변호사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여기에서 김남국 변호사 그동안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 왔었죠? 네, 조국 전 장관을 좀 지키려는 그런 수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관련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검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브레이크가 없는 정말 폭주 기관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 검찰의 모습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10개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5가지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수사하다 격가지는 치지 마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너희가 다친다. 명심해라.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좀 어떤 보니까 글이에요? 예. 김남국 굴하지 말고 출마하라. 그리고 김남국을 만약에 자르면 민주당 떠나겠다. 뭐 금태섭을 안 자르면 민주당을 버리겠다. 민주당 간판만 쓰는 인간은 안 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김남국 변호사를 옹호하는 글이 물론 뭐 반대하는 글도 있지만 옹호하는 길이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김 기자 설명을 줬는데 우리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김남국 변호사가 아까 화면에서 얘기를 했죠. 검찰이 폭주 기관차 같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분의 말이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김 변호사 말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범죄 혐의자를 수사 안 하고 그냥 뭉개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 피고인을 수호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조국 사태는 많은 국민들께서 잘못됐다라고 엄중하게 꾸짖는 그러한 일들인데 저렇게 강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김남국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데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요? 우리 정치데스크 같은 권위 있는 이런 방송에서 예. 김남국 변호사의 저런 말들을 계속 방송하고 우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선거구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민주당한테는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도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총선의 하나 이제 변수로 떠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 김남국 변호사 출마 논란에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고 나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감들 잡히시는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오늘 저는 당에다 경고합니다. 당을 사랑하고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전체를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은
이 총선을 정봉주 이름 석자에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한 2시쯤에 김남국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서갑에 출마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금태섭 의원한테 좀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정치하시죠? 안철수한테 정치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꼼수를 씁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김남국 왜 글을 이렇게 난도질합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중도 뽕을 맞은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약간 금태섭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인간입니다 하면서 진 전 교수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끄럽고요. 블랙홈 얘기나 해보세요. 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블랙홈이 뭔데요? 실없는 소리 중에서 참 크고 하나 들을 만하네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공방까지 이 김남국 출마 논란이 약간 번진 모양새입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 말씀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그건 반사.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라고 반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의 정치냐고요? 협박의 정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폭로할 것처럼 협박을 한다. 이름 석자로 블랙홀로 들어간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혹시 범죄에서 사기, 협박, 이런 죄가 안 들어가나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런데 이건 거의 그 수준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안 들어주면 블랙홀로 민주당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즉, 마치 김용민 의원, 김용민 전 의원이 아니죠. 김용민 전 후보가 지난번 19대 때 완전히 말아먹었죠. 이렇게 좀 시침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19대 총선을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 막말 하나 때문에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모든 그런 이 선거가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것을 자기가 결단하겠다. 그럼 자기가 소속돼 있던 정당을 완전히 블랙홀로 이렇게 빠뜨리겠다는 식의 어떤 협박을 하는 정치. 이 정치는 과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전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정봉주 전 의원 그래픽 좀 줘보세요. 경선 안 붙이면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금태섭과 김남국 강서갑 지역에 경선을 안 붙이고 예를 들면 김남국을 아웃시킨다거나 이러면 내가 중대 결단할 거예요. 총선을 정봉주 이름 석자에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결단이 될 겁니다. 뭔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죠. 자, 금태섭, 안철수한테 정책 잘못 배웠어요. 왜 계속 꼼수를 씁니까? 우리 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저 중대 결단,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결단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블랙홀에 빠져들게 할 만한 어떤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그러니까 그냥 심정의 표현. 본인이 어쨌든 금태섭 의원과 경선 자체도 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이해는 가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검찰개혁의 대의,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김남국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찌르되 비틀지 말라. 이거는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검찰들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검찰들이 스스로 칼로 찌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검찰개혁은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에서는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분들까지 생각을 아우르지 못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또 다른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다른 스탠스와 발언을 하는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태섭 의원 입장도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직은 이 경선을 나는 김남국이랑 경선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경선을 해봅시다 또 이런 얘기도 아직은 없는 약간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 기자, 금태섭 의원은 일단 좀
말을 아끼는 모양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뭐 반문을 하고 이런데 직접 대답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좀 확전을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도 기자들과 만났을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태섭 의원 등등의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께서 비겁하다고. 어제 말씀 많이 드려서 오늘 본회의하고 인사청문회 있어가지고 지금은 본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친문 지지자들을 달랠 방안 같은 거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이랑 어떤 얘기? 그거는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금태섭 의원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김남국 변호사. 네, 본인의 소회를 듣긴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민주적 절차와 당의 포용성 등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이번 이 강서갑 사태를 놓고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영 최고위원은 어제 공개적으로 생물 나이보다 청년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 정치의 의미를 좀 일침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지만, 이재정 의원은 왜 공천을 앞두고 이 조국 수호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서 민심이 차가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냉정한 소리를 했는데,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를 지칭해서 그런 도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아니라 지금 같은 민주당 내에 있는 현역 배치들끼리 이게 생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놓고 자중질환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당도 좀 이게 뭐 약간 두동강 난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총선의 프레임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도부의 어떤 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뜻밖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니까 지도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실기를 했어요. 어떤 실기요? 처음에 사실은 김남국 변호사가 거기에 신청을 할 때 그때 개입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이 교통정리를 하건 아니면 김남국 변호사하고 사실 한 번 또 기자회견을 말렸잖아요. 예. 그리고 기자회견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지도부가 이건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든지 뭔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그럼 기다려만 봐라 하니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당내에서의 그 논쟁을 다시 한번 비춰봐 주시죠. 예, 그래픽 좀 다시 주세요. 두 가지로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청년 정신, 김혜영 의원이 청년 정신을 얘기했고 김경엽 의원이 청년 도전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세대 교체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재정 의원이 이제 조국 수호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차가워진다. 이 조국 프레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 정신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려면 번지수를 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38살의 청년 도전하는 의원이 지금 후보가 왜 하필 강서갑으로 가죠? 그 만약 세대 교체가 이슈라면 지금 금태섭 의원은 54세에 불과해요. 거기에 4년 전으로 하면 50세예요. 평균 지금 20대 총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5.5세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젊은 거예요, 지금 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자신이 얘기했듯이 청년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뭐 도와주시지 청년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라면 번지수가 잘못 찾았고 그건 처음부터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금태섭 의원한테 가는 건 뭐냐면 금태섭 의원은 표적해서 조국 사태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예, 장수장. 이 김남국 그 예비 후보보다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더 옹호하고 검찰 개혁을 더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유시민 교수인데,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교수조차도 신인은 대차게 한국당의 센 사람과 가서 붙어야 된다. 김남국 저런 모습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받아서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유시민 교수의 얘기는 당 지도부와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김남국 우리 도전자가 얼마나 좀 상당히 무리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약간의 이제 의원들끼리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기자, 민주당은 이번 이게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고 많은 선거구 중에 원 오브 댐, 서울 강서 하나지만 민주당은 지금 위기감이 팽배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 수호 프레임이 뭐 일부 언론이나 뭐 금태섭 의원이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저절로 이렇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선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영향? 민주당 중진 의원은요. 진박 공천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우리가 정작 진문 공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이번 총선이 조국 지키기 프레임으로 비치는 순간 민주당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우수수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민주당 시의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추미애, 이해찬, 부동산 이 세 가지가 민주당 선거 결과를 폭망으로 이끌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D 의원. 아이쿠야,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김남국 공청 논란이 이번 선거판을 약간의 조금은 흔들 수 있는 아까 제가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신장식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네. 공천은 어느 정당이나 다 중요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공천이 초반에는 비교적 인재영입이나 공천이 잘 진행돼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이현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또 최근에 공개된 이해훈 의원과 유승민 의원 사이에 이 문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공천에서는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를 어느 정당이 큰 파열음 없이 또 국민들의 민심에 큰 이반 없이 정리하고 가느냐가 진짜 정치력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양당 모두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 한번 삐끗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양당이 전부 다 좀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출마 논란 짚어드렸습니다.